그러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이럴 때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집값을 하락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면 만들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사실 파는 게 맞죠. 올라가는 지금 구간에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전세 얘기를 워낙 오래 해가지고 네. 금리 얘기 다시 집값 얘기로 돌아가 네, 네, 네. 볼게요. 지금 금리 인상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되면 일단은 집값에 어떤 영향? 금리는 2차 요인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1차 요인과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1차 요인. 근데 추세를 바꿀 수 없는 요인은 2차 요인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상승장이에요. 지금 상승장인데 금리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니까 네. 금리 부담을 이자 부담을 내고서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추세를 바꾸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시장 상황이 먼저 정체기에서 이제 정체기 하락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이럴 때는 그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효과를 내요. 그리고 방향이 다를 때는 효과가 거의 없는.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좀 얘기할게요. 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새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좀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네,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까 인수위에서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네. 정책적인 변수가 네. 어떤 집값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그 사이클 네. 요소를 구분할 때 1차 요인을 제가 4가지로 꼽거든요. 첫 번째가 심리, 대중심, 사람들의 상당히 심리.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기조가 되고요. 이 심리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이 바로 첫 번째가 전세고요. 두 번째가 분양이고 세 번째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 요인으로 이제 시장을 사이클을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책은 1차 요인에 해당이 돼요. 전세와 분양하고는 좀 약간 다른 요인인 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힘이 세요. 예를 들면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하락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면 만들 수도 있었어요. 만들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번에 걸쳐서 낼 정책을 한 번에 냈다. 그러면은 하락으로 가겠죠. 근데 그거를 왜 30번에 걸쳐서 냈을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거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거는 안정이에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예,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그게 어쩜 좀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정부의 정책을 사실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게 뭐냐면 이번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완화는 곧 집값 상승이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기 전에 뭐라고 전제를 잡았냐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상승한 원인이 규제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목적은 안정이네요. 부동산 그렇죠.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정은 쏙 빼먹고 상승. 규제 완화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규제 완화를 이제 기대하죠. 그렇죠. 기대하면서 뭐냐? 집값 상승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죠. 맞아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많이 오르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네. 정부가 당황한 거예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한 건데 규제 완화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으로 받아들이네. 이렇게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예, 그래서 당황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정책 방향을 약간
지금 달리하는 층으로 그래서 가는 집값 거죠. 방향이나 어떤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락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장 새 정부가 조만간 들어서는데 정부가 바라는 안정은 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잖아요. 내놓으면은 시장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만약에 진짜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어버리면 진짜 폭등해버려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 완화를 천천히 하나씩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출 규제는 상쇄가 되는 게 있어요. 규제를 풀었어요. 대출 규제를 풀었는데 예전에는 대출 규제를 풀면은 이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할 때 문제는 금리 인상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과 집을 샀을 때 이익을 보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큰가를 내심 이제 판단을 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봤을 때는 대출 완화를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어떻게 좀 방향을 네.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세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네. 지금 현재 만약에 하락을 전제하신다면 네. 이제 폭락 하락을 말씀 주셨으니까 다주택자들 예. 팔아야 합니까? 사실 파는 게 맞죠. 근데 파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 이제 세금하고 고려를 해보면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뭐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에서 풀어주면 오히려 상승 효과가 생겨요. 안 팔고 매수자들은 또 적극적으로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수자가 탈락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살 수 없어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사가지고 올라봤자 세금으로 다 날리기 때문에 그걸 투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또 보는 이유도 있겠네요. 올라봤자 남는 게 없다니까요. 남는 게 없다. 예, 10억이 올라가면 다주택자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냐면 8억 이상을 내야 돼. 그러면은 굳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네.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핵심 지역에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을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 중과를 풀어준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더 매수를 하겠죠. 파는 것보다 매수를 하는 측면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은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효과가 좀 달라요. 이럴 때 풀어주는 거는 상승장이 멈췄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경험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끝없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네.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좀 사는 것보다는 매도 쪽으로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로 인해서 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풀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년 유예로 풀어주는 게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냥 다 풀어주면 지금 오히려 이제 부양 효과로 봐서 그냥 매수세들이 확 달라들어서 상승으로 이끌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하락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다 풀어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는 시기를 좀 보고서 대출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지의 방향성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기다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 사이클이 다른 우리나라 전체가 사이클이 같지 않아요. 서울 수도권 시장을 하나로 보고 지방 광역시를 또 다른 시장으로 보고 도시들별로 사이클들이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는 지금 구간에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을 사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사실은 매수를 하지 않는 측면이 좋을 거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지방. 지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그걸 관심 있어 하셨을 텐데. 그렇죠. 관심 있어 하실 텐데 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이 작은 도시니까 몇십 명, 몇백 명만 가서 사더라도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로 인해서 이 사이클, 그 지역 사이클이 변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